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 말소 기준권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말소 기준권리는 총 6개가 있다더라. 6개가 저당, 이걸 적을 필요는 없겠구나. 6개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그 위에 있다 그러면 인수주의다. 그 아래에 있다 그러면 말소주의다. 소멸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용어는 어찌됐든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란 말은 뭔 말입니까? 선순위다 후순위다. 그러면 선과 후를 따지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죠? 날짜가 있어야지 뭐가 선인지 후인지 알 거 아니에요. 날짜가 있어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등기부 분석입니다. 등기부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게 다음 주에 이제 배당 조금 먼저 하고, 배당을 하는 게 맞겠어요. 그 다음에 임대차를 다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요 특수권리 분석을 한 다음에 종합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주면, 아, 권리 분석은 머리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뭔 분석? 등기부 분석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번 시간, 이번 시간 다 등기부 분석입니다. 등기부는 어디서 떼죠? 대법원 등기부에서. 등기 열람할 수 있죠? 예. 그럼 등기를 딱 떼면 등기는 글자로 되어 있어요. 즉, 날짜 순서가 기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날짜가 같은 경우는 접수번호가 다르다 그랬죠? 예. 왜? 9시에 접수한 건 10,000번이면, 오후 4시에 접수한 건 한 100번이나 120번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등기부든 간에 등기 사항이든 간에 시간순을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후가 명확하더라 이거죠. 명확해요. 이거는 공매 사건을 열람할 때도 똑같습니다. 등기부만 하나 딱 떼보면 따라락 해보면 아, 선후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기준이 된다라는 이 기준이 되는 이 6가지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 6가지는 모두 다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 압류, 가압류는 소유권에 관한 갑구에 기재가 되어 있고, 요거는 을구에 기재가 되어 있죠.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라는 거는 예를 들면 건물의 생김새, 그죠? 빌라? 무슨 빌라? 빌라의 바닥 면적 몇 면적이지? 그 다음에 건물 몇 층이야? 4층이고, 각 층마다 이렇게 몇 제곱미터 있지? 이렇게 적는 걸 표제부. 이름표 다는 거. 그 다음에 갑구에는 201호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자는 A고, A가 나중에 국민카드에서 압류당했네? 이런 것들 기재하는 겁니다. 근데 을구는 이제 돈 빌려주고 받고 뭐 이런 거에 관한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즉 말소를 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거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은 등기부 분석을 한다는 거는 등기부 한 장 떼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매 사건이든 경매 사건이든 먼저 딱 부딪히면은 등기부 한 장 딱 떼버리면 등기부 분석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임대차 분석은요? 임대차 분석은 가서 세대원 열람을 한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요 날짜랑 비교를 해버리면 되니까. 쉽죠? 그래서 공매 사건도 쉽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거 실컷 배우고 나서 공매를 못 합니다. 왜? 암묵천지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량매물 인터넷으로 정보 검색해 보면 다 정보가 떠 있다가 공매는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거죠. 그렇지만 똑같아. 등기부 한 장 띄고요. 세대원 띄워보십시오. 끝. 그 다음 시세는요. 시세법 배워서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위에 있다라는 거는 날짜가 빠르다, 순서가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무조건 인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 예외를 한번 볼까요? 자, 유치권 있죠? 소멸주의 예외구나. 인수주의 예외부터 할까요? 인수주의 47쪽입니다. 인수주의가 위에 붙었으니까 인수주의 예외부터 할까요? 유치권. 여기도 유치권이 있겠지.
전세권. 인수지 예외가 유치권이 아니지. 유치권은 다 인수되니까. 예외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외. 전세권이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전세권, 선순위 임차인. 또, 두 개밖에 없네. 예외가 두 개니까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인수를 하면 됩니다. 인수. 기본적으로 인수고 원칙적 인수, 예외적 두 가지가 있다. 자, 전세권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타인의 부동산을 전세금을 주고 사용할 권리. 용익물권이었죠. 사용수익할 권리. 사용수익, 용익물권. 전세권. 타인의 부동산을. 그러니까 토지 전세도 되고 건물 전세도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 전세, 건물 전세. 전세권 할 때 배웠던 게 지상권이었죠. 토지를 전세를 하고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지상권은 어떤 경우에는 30년이 넘죠. 경과한 건물일 때. 그러니까 늘 뭐라 했습니까? 전세권. 내가 남한테 빌릴 때는 전세권을 설정하고 지상권을 설정하고 남이 내 토지를 빌려 하면 전세권을 설정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제가 왜 자꾸 드냐면 가압류, 압류 차이도 차용증과 물권의 차이도 그렇고 이런 경우 전세권과 지상권에 대한 차이도 이렇게 딱딱 건드려주면 좀 이해가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런 전세권은 첫째 뒤에 있으면 어떨까요? 뒤에 만약에 전세권이 있으면 없어지죠. 왜?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건 소멸한다면서요. 물권이네요. 전세권 물권이죠. 자, 그런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은 전세권은 당연히 어떤다? 인수입니다. 인수. 당연히. 인수. 원칙적 인수예요. 근데 예외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을 요구할 때 두 가지. 두 가지만은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두 가지만은. 자, 전세권은 남는다면서요. 요거는요, 말소기준 권리 은행 저당이 2000년이에요. 근데 그 전세권이 1998년이야. 당연히 말소가 안 되고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전세권자가 돈 좀 내놓으라고 하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그러니까 집주인이 안 내놓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권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예? 있다. 예. 전세권 제가 용어를 저번 주에 설명할 때 전세권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 표현이 있죠. 그 우선 변제란 뜻은 경매 신청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먼저 받으려면 경매 신청을 해야 먼저 받죠. 먼저 내놓으라니까 안 줬잖아요.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먼저 받는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경매를 치겠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경매를 신청을 해버립니다. 전세권자가.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버리면 당연히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금이 딱 떨어지죠. 낙찰금. 자, 이 낙찰금에서 1순위로 배당받는 순서가 다른 거 빼고 얘가 98년이고 기준권리가 2000년이니까 98년에 있는 전세권이 먼저 받습니다. 물권과 물권 간에는 어떻게 한다? 빠른 게 우선한다. 여기에 있는 물권은 전세권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빠르니까 어떻게 되죠? 돈을 먼저 받는다. 이해되시죠? 먼저 조금 받을까요? 다 받을까요? 다 받습니다. 물권이니까. 먼저 다 받기 때문에 얘가 다 받고 나서야 얘가 받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다음 시간에 조금 한다는 거죠. 비슷한 사례니까 금방 하죠. 전세권자가 받고 나서 얘가 받으니까 전세권자는 다 받을까요? 조금 받을까요? 다 받습니다. 필연적으로. 왜? 은행이 눈에 멀지 않는 이상 째에 있는 거 알고 들어왔는데 많이 빌려줬을까요? 조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필연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자, 경매 신청해서 다 받으면 소멸한다. 당연하죠. 아니, 받았으니까 돈은 돈대로 받고 전세권은 등기에 그대로 남겨둘까요? 소멸시켜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하면 당연히 배당을 요구한 거랑 똑같습니다. 왜? 경매를 신청했다는 말은 뭡니까? 돈을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안 해도 저 사람들은 됩니다. 근저당권자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을 당연히 해줍니다. 왜? 법에 의해서 근저당권은 자살폭탄처럼 터지게 돼 있죠. 터진 놈한테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돈 안 줄까요? 터져서 없어져 죽겠는데 법에 의해서 소멸시켜버리기 때문에 당연 배당권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 어떤 서류를 보셔도 국민은행 저당권이 배당 요구한 날짜가 안 적혀 있어요. 다 임차인 배당 여부 날짜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세권자인 물건도 이렇게 소멸하기 때문에 신청했으면 당연히 배당 요구했지. 내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뜻은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경매 신청을 누가 했을까요? 요건 지가 한 경우고 요건 남이 한 경우죠.